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여러 가지 부담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미국 증시는 사실 좋았습니다. 상승 탄력을 이어갔고 기업들 실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코스피를 오늘 좀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기관 매도가 코스피에서 좀 많이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가 2,600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도 920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간밤에 또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런 테슬라 실적에서 이익률, 마진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들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갈지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가 2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이번에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프로머스의 이해나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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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자, 2차 전지만 뜨겁게 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두 분은 또 선정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처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을 시작으로 하나솔루션, 대한제당, 펄어비스, 제이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이해나 이사의 픽은 SNS텍, 동진세미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우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처음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관심 가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네. 2차 전지부터 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찌됐건 수급이 쏠리는 거 2차 전지가 맞거든요. 그쵸. 뭐 에코프로 BM이 시총 30조 같이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잡을 거냐, 아니면 다른 양재 기업을 잡을 거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결론은 에코프로 자체가 잘 간 거는 이 안에서 어찌됐건 모든 사이클 자체가 일원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결론은 안에서 원소재 관련해서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건 포스코 그룹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양극재는 쉬어도 음극재랑 지금 분리막은 갑니다. WCP 오늘 또 3% 가고 있고요. 뭐 첨보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대주전자재료도 며칠 전에 18% 갔다가 오늘도 그쵸. 또 3% 가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에만 쏠렸던 게 또 음극재도 또 넘어갈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점유율도 확대가 되고 있고 음극재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캐파가 지금 2030년까지 100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지금 기존에 거의 60만, 70만 톤에서 또 늘렸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LFP 관련해서 부피 팽창되고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네. 그래서 음극재도 1000톤을 증설하면서 아마 2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하회할 수는 있으나 3분기, 4분기가 꾸준하게 기대되는 가장 좋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오늘은 쉬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 첫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SNS텍입니다. SNS텍. 현재 가장 핫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한미 반도체랑 그리고 SNS텍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SNS텍을 보시면 지금 줄곧 올라오기만 했습니다. 네. 네, SNS텍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은 디스플레이 60%, 반도체 40%이고요. 현재 시장 점유율은 디스플레이 부분 글로벌 1위, 그리고 반도체 부분 글로벌 3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NS텍은 시스템 LSI, 그리고 LCD, 올레드 등 국내 고부가 가치 확대와 중국 패널업체 전방산업 투자 확대에 대응하면서 제품과 고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SNS텍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각각 16% 늘어난 1,433억 원, 그리고 43% 성장한 229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올해 펀더멘털 또한 탄탄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내 노광 장비 관련 수혜 폭도 가장 클 업체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극자외선 공정용 펠리클 시장은 TSMC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개척지인데요. 지난해 4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2025년이면 7,200억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네. 현재 55,200원 선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은 땡. 네. SNS텍을 첫 번째 종목. 시간이 약간 아쉬웠지만 차트 못 봐서 아쉽습니다. 이해나 이사님 주변 분들이 제가 땡을 너무 냉철하게 친다고 해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방송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땡을 쳤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세요. 자, 다음 빌 대표님 다음 종목 뭘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최근 들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기상이변 아닙니까? 그쵸. 이제 기상이변 자체가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요. 2차 전지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로 빨리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도 이 기상이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결론은 빨리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자체가 거의 뭐 전기차에 밀려갖고 힘을 너무 못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하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을 하회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좀 빠졌다가 바닥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딱 수치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퍼는 0.9 정도 되는데 12개월 퍼 기준으로 하면 0.7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계속 나왔던 게 적자여서 주가가 못 가다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 전과 지금 거의 비슷한 퍼라고 PBR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공장에 지금 24년까지 모듈 생산 능력은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8.4 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거는 앞으로 매출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기 위해서 캐파를 꾸준하게 증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SK D&D랑 또 수소 연료전지 지금 사업까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가 구축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 두 번째로 갈게요. 네,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재료 그리고 대체에너지용 재료와 발포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전자소재의 첨단화와 집적화에 기여하는 화학공정 재료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최근 전자재료 분야에서 또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성능 연료전지를 구현하기 위해 촉매기술과 전해질 기술 및 전극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고출력, 고내구성 제조 기술을 확보하면서 2차 전지 관련 독자적 바인더 용해 기술과 최적화된 고밀도 도전제 분산 기술을 응용한 고출력, 고형량 도전제 슬러리를 또 제품화하였습니다. 네. 또 동진세미캠은 최근 하이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차세대 반도체 노광 장비로 불리는 장비로 2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만 했는데 동진세미캠이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ML은 내년 첫 해당 장비를 출하할 예정에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은 시장이 본격 개화하기 전 관련 포토레지스트 제품 상용화를 완료시켜 시장을 선점한다는 포부입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네. 어제 좀 크게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 부분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네. 현재부터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트까지 동진세미캠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 빌 대표님 종목 바로 갈게요. 잠깐 한 10초 드리세요. 그럴까요? 아, 그래도 돼. 그럼 내가 말을 빨리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한제당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대한제당이 조금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스파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파탐이 사실은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아마 다음 달 중으로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발암물질로 아마 분류 계획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스파탐 자체가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식료품 제조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이게 아마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스파탐 못 쓰는 겁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설탕으로 돌아와야 그렇네요. 되기 때문에 그럼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랑 반도체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다 보니까 테마 쪽으로 넘어와도 이게 강한 흐름을 못 가져가기는 하지만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또 같이 가는 방향으로 슈거플레이션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지금 국제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만큼 이 흐름 자체를 뭐 영업이익 쪽에서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급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글로벌 최대 사탕수수 이 생산국이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갖고 수확까지 지연됩니다. 그러면 이 설탕 가격 자체가 내년까지도 충분히 우상향에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국내 점유율이 높은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제당까지 설탕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네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 두 가지 기업은 실제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내 대형 네. 바이오 톱2 기업입니다. 이제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명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와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졌습니다. 또 이어서 노바티스와의 5,111억 원 계약을 추가로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삼바의 연간 수주 금액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과의 계약 수주가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모더나 백신 생산을 맡으면서 삼바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또 떨쳐진 듯합니다. 또 삼바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 매출 확대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은 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2023년 매출 전망치는 1조 8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2,532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승인받은 제품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미국 5개, 유럽 7개로 바이오 시뮬러 제품을 보유하고 땡.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3연속 땡 받으신 이해나 이사님의 설명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 갈게요. 네, 펄어비스 한번 펄어비스. 얘기를 해볼 건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7월 둘째 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 올라오냐를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펄어비스 하면 생각나는 게임이 이제 검은 사막 있으실 그쵸. 거예요. 근데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이제 PC, MMO, RPG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탑 티어에 항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그 펄어비스 검은 사막 신규 시즌 네, 솔라의 창이라고 해서 또 오늘 어제 시작했습니다. 네네. 어제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침에 나라 업데이트했는데 이게 2분기 조금 지나고 했거든요. 국내가 3월, 해외가 6월에 했는데 6월에 했다 보니까 아직은 2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조금 미미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아마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해서 또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쯤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임 테이블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네. 지금 8월에 게임스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영상으로 붉은 사막 마케팅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 날 아마 아침에 펄어비스가 또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 또 그대로 가지고 가겠죠. 게임스컴 해서 또 8월 달 내내 주가 괜찮게 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 붉은 사막 한다라고 하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또 괜찮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게임주들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1번은 펄어비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땡, 좋습니다. 펄어비스 게임즈 중에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네 번째 어떤 종목이죠? 네,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현재 지금 폭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제우스는 1970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역사가 50년이 넘는 회사입니다. 네, 설립 당시 주력 매출은 LG 디스플레이형 LCD 장비였는데요. 이후 반도체 세정 장비 사업에 진출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 40%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필요한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2019년 로봇 제품 제로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시작했는데요. 창업 초기에 일본 로봇 업체에 디스플레이 공정용 로봇을 수입하고 공급하다 이제는 로봇 자체 제작 기업으로 또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바리스타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요. 무인 시스템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로봇 관절 컴포넌트 모듈 타입으로 설계하면서 라인업 또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해외 수출 확대, 세정장비 다변화, 로봇 사업 가시화 고려 시에 2024년 매출은 회복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또 현재 반도체 세정장비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세정장비는 한 장씩 처리하는 싱글형을 한 번에 20에서 50장 정도 처리하는 배치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싱글형의 경우 제우스 외에 다른 국내 기업도 생산 중이나 배치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도쿄 일렉트론 등 일제 기업 틈바구니 싱글과 배치 제품을 모두 개발과 네.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다섯 번째 종목인데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사파이어 님이 네. 안녕하세요. 제이오 35,175원의 매수 단가 가지고 계시고 네. 비중은 20% 어. 35,100원 정도의 단가인데 시원한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아서 네. 답답하다.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HPSP는 잘 진단해 주셔서 수익 네. 중입니다. 지난주에 HPSP는 이해나 이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제이오 소개해 주시죠. 제이오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유인즉슨 어찌됐건 어느 정도 좋은 흐름 가지고 갔다 살짝 조정하고 나서 다시 가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2차 전지에서 양극재로만 너무 수급이 쏠렸잖아요. 근데 네. 이게 너무 과도한 위치까지 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음극재나 분리막이랑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가 잘 가면 제이오가 뒤따라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CNT 도전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전재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는 걸 도전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도전재가 기존에는 블랙 카본을 썼어요. 근데 CNT라는 건 탄소 나노 튜브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는요. 양극재 기준으로 하면요. 공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남는 여유 공간이 30% 정도 생기니까 여기에 양극재를 더 추가해서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가 사실은 실리콘을 팽창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결론은 충전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들어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채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이에 또 들어가는 게 CNT 도전재입니다.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 증소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지금 3,000톤까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CNT 도전재를 하는 기업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LG화학이랑 제이오밖에 없어요. 나노 신소재도 있었지만 걔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이오 같은 경우는 긴 흐름으로 보셔도 된다. 네. 좋습니다. 제이오 계속 좀 끌고 가보자. 계속 보유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파이어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해나 이사님의 5번째 종목을 갈 텐데 역시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하나 더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안정희님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가 51,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수익 중이십니다. 네. 이거 어느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부근의 481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 7만 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반량 덜어내시고 481선을 돌파하게 되면 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까지 나머지 잔량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더 설명해 주시죠. 최근- 70초 남았습니다. 네,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럽 직판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가운데 미국 바이오시밀러 직판 안착을 위해 행보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출시 품목을 5개로 늘렸는데요. 직판 체제가 안정화되고 신규 품목이 더해지면 내년엔 신제품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 대거 합류를 앞둔 신제품들 역시 현재 직판 체제 전환 이후 성과 확대에 추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은 지난 2016년 랜시마를 통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딘 뒤 2019년 트룩시마 그리고 2020년 허주마를 합류시켰습니다. 램시마는 먼저 출시된 유럽에서 유일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유럽의 핵심 시장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램시마 SC와 IV 점유율이 68%를 기록하면서 램시마 제품군은 5년 연속 처방 1위 지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네. 또 셀트리온 삼형제 그룹이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는 소식도 슬슬 전해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 주관사를 선정 완료하고 사업회사 간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땡! 좋습니다. 딱 맞추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거고요.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미국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골드락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4년여 만에 최장 기간의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이 2,600의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7%가량 하락하면서 2,603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2,600선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0.2%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925선까지 올라서면서 9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특징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세, 양극재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로 인해서 제2의 양극재, 에코프로를 찾는 개인 투자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인데요.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4개월째 수출이 지금 부진하다는 사실이 부각이 받으면서 주가에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의 소외를 받았던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로 시장에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다음 2차 전지 섹터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세빛캠이 가장 크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가량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 10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빛캠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로부터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업체죠.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두 자리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8%대 강세 나오면서 14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는데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 전처리부터 후처리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섹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해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이로닉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8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장비 가격을 40%가량 인하하면서 판매를 했는데요.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4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는 건요. 이 장비 판매를 한 대를 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모품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서겠죠.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7%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와 함께 제이스 메디칼 그리고 수젠텍까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2030년까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입니다. 와이랩입니다. 한국판 마블이라 불리는 기업이고요. 웹툰 관련 기업입니다. 증거금 6조가량을 모으면서 청약시장에서 흥행하는 데 성공했는데 과연 오늘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공모가 9천 원 대비 장중에는 21,800원, 140%가 넘는 상승력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공모가 9천 원 대비 61%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14,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내용 포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추가 10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픽부터 보면 유니캐스트와 엠로, 시노펙스, 펩트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5가지 주셨고 ENI사의 픽은 세경하이테크, 넥스틴, 하나머트리얼즈, BH,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또 심사숙고해서 10가지를 더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사파이어 님이 아까 길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답도 주셨고, 그리고 송대광 님도 HPSP 수익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셔서 궁금한 점 해결하시고 종목도 얻어가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길 대표님의 6번째 종목으로 릴레이를 이어가 볼까요? 네,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사실은 7월 4일 날 유니퀘스트가 합병 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흡수합병하면서 조금 지배구조 개편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가 한 12,000원대였는데 16,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5,000원대에 살짝 머물러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더 갈 거라고 보는 게 우선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기존에 이제 유니캐스트 아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무가도 있고 그다음에 드림텍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기존의 유니캐스트는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판매를 하는데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이걸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로봇이나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드림텍으로 다 몰아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일이 10월 1일이거든요. 분할 합병 기일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유니캐스트 주식을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합병 기일 이후에는 유니캐스트 주식 832주, 0.832입니다. 네. 그다음에 드림텍 주식을 0.924 해서 924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주 가지고 있으면 1700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니캐스트도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어떻게 됐든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드림텍 같은 경우는 서비스용 로봇에서 AI 기술 접목해서 꾸준히 아예 신사업을 키우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또한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자사주를 4.3% 소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거실님이 유니캐스트 그럼 10,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가도 됩니까? 충분히 더 가지고 가셔도 되는 게 지금 많이 올랐다가 15,000원대잖아요. 아마 9월 전까지는 9월 내까지는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더 가져가도 좋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한 번 더 수익 극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님 감사하고요. 자, 다음 이해나 이사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는 중소형 IT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기구물에 탑재되는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필름 전문 업체인데요. 2020년에 폴더블 특수보호 필름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면서 현재 폴더블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폴더블 캐파 확장에 따른 탄탄한 실적과 또 대주주의 자금 지원 등의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5월부터 폴더블 필름 양산으로 강한 실적 모멘텀 구간에 진입했고요. 네. 세경 하이테크의 올해 매출액은 3,280억 원, 영업이익 36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도 동기 대비 350%나 성장한 수치인데요. 또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기준 주가 순이익 비율 퍼가 여전히 7배 미만에 불과해서 현재 경쟁사 그룹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또 연초 대주주를 통해 560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네. 이 자금이 또 폴더블 캐파 확장 그리고 다수는 2차 전지 신사업 관련해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좀처럼 요 19,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정확히 18,000
700원대,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경 하이테크까지 자세하게 차트까지 보면서 리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엠로 한번 엠로. 해볼 건데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기존에는 그냥 양극재만 다 가고 했었는데 네. 결론은 이제 공급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 기업들이 사실은 잘 갑니다. 에코프로가 잘 갔던 거는 자체적으로 리사이클링도 되고 정우체도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수산화 리튬도 하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포스코가 잘 가는 이유는 또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본인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외주를 주는 것들도 생길 건데 이 엠노라는 게 그런 공급망을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엠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33%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S가 사실은 구매 공급망 관리 전문 기업인 엠노를 인수한 이유는요. 사실은 자사 삼성그룹 내에서 통합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엠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추정치가 24년, 25년 꾸준하게 상향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25년 실적 추정치가 거의 뭐 3천억 원대 매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 주가가 이것만 기준으로 그냥 환산한다라고 하면 15만 원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오나인 솔루션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삼성 SDS 그다음에 여기에 엠로의 AI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엠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해나 이사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넥스틴입니다. 넥스틴. 넥스틴은 반도체 전 공정에서 필요한 패턴 결함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넥스틴은 2분기 매출 3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전분기 대비 94%, 12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불황기인 올해에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금률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중국 생산업체의 생산시설 증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넥스틴은 메모리 반도체 중 낸드 플래시 공장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분량을 줄여야 반도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검사 능력이 뛰어난 넥스틴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들어 넥스틴이 3차원 검사 장비 아이리스를 국내 회사들에 납품하면서 미국 기업까지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존 일본산 장비 대체 수요 증가와 로직과 메모리랑 거래 가능성 역시 점증하면서 실적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혜와 넥스틴은 올해에도 지난해 대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주가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여력을 열어두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기업입니다. 땡, 좋습니다. 넥스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길 대표님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번엔 시노펙스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시노펙스 사실은 한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기업 자체가 뭐 이제 안 하는 게 뭐냐라고 할 정도로 네. 뭐 마스크 필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필터, FPCB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굉장히 폐수 처리 사업까지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금 겔폴드 출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FPCB 실적 자체가 사실은 3분기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전장용에 대한 수요들도 사실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 전장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은 주가가 또 잘 갑니다.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혈액 투석 필터 쪽이 사실은 내년에 급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스마트폰이나 전장용은 어찌됐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건데 플러스 알파 뭔가가 딱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혈액 투석 환자들 같은 경우가 주에 한 3번 정도 혈액 투석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혈액 투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 비싼 돈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 그냥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데 투석기도 가져오죠. 들어가 있는 소모품 필터들을 다 말 그대로 갖다가 쓰는데 이게 아마 내재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매출이 꾸준하게
생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매출이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노팩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의 8번째 종목이죠. 네,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는 실리콘과 전동성이 좀 더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을 제조하는 반도체 부품 기업인데요. 현재 이 부품을 반도체 식각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확보했고요. 도쿄 일렉트론을 비롯한 장비 제조업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3D 낸드 플래시 등 고부가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제품은 반도체 공정 내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또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 가치 부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의 올해 실적 둔화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도체 소모품 업체 중에서 제한된 실적 둔화와 빠른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리콘 카바이드와 하이브리드 제품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본격적인 매출 가세로 반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카바이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올해 약 16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총 영업이익 기여도는 2022년 4% 수준에서 2024년 15%까지 높아지면서 하나 머티리얼즈 의 전사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삼성전자가 최근 식각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자세하게 이해나 이사님 소개해 주셨어요. 다음은 길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네, 펨트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펨트론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뭐 정말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지고 28,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6월 달부터 6월 달이 7,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28,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를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은 이제 펨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빅파마, 해외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뇨병 치료제에 지금 굉장히 눈독들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 환자들은 어찌됐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당뇨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당뇨 치료제가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밝혀지면서 사실은 주요 제약사들이 당뇨 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이걸 글로벌에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이전 이슈가 사실은 중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시가총액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원래 기술 이전 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이게 텀시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와서 실사 다 하고 나서 텀시트를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실사하고 텀시트 수령하고 그다음 기술 이전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가가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네. 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펩트론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이번에 이해나 이사님 어떤 종목이죠? 네, BH입니다. BH. BH는 IT 산업의 핵심 부품인 연성회로 기판과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BH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애플 등 국내외 대형 IT 제조업체입니다. BH는 전분기 대비 일시적인 레거시한 공급 물량 증가로 북미 고객사양 매출 개선과 국내 고객사의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폴더블향 부품 공급 시작으로 실적 개선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또 애플이 아이패드의 디스플레이를 OLED로 변경하면서 추가 PCB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제3의 성장을 예상하며 현재 BH는 2024년 매출액 2조 500억 원, 영업이익 1,683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 신성장 동력인 전장 사업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애플 아이패드향 PCB 공급으로 최고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처럼 요
29,000원을 도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7,000원에서 강력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 이제 지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BH까지 차트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SK 이노베이션을 주셨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겸손 의형님은 일단 SK 이노베이션 2차 전지보다 네. 국제유가 흐름에 조금 더 주가 영향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지 질문도 주셨고 네. 송님은 SK이노베이션 19만 4,300원에 9%를 가지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려고 했는데 오늘 튀어 올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나도 질문 주셨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셀 3사가 너무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LG 엔솔만 갔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는 삼성 SDI 살짝 갔다가 SK 이노베이션이 계속 못 갔던 이유는 결론은요. 돈입니다, 돈. 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에서 공장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상반기에 그래도 돈 많이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수주 잔고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SK온이 도대체 그래 셀 3사긴 한데 니네가 만년 항상 적재를 하고 있으니까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존으로 수주 잔고 보니까 2,059기가와트시예요. 전기차로 환산을 하면 2천만 대 분량이거든요. 근데 올해 테슬라가 몇만 대 판다라고 얘기하냐면 180만 대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테슬라가 10년 동안 파는 분량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수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나가기만 하면 결론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사실은 글로벌 SK 해가지고 어찌됐건 조인트 벤처를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 켄터키 공장이 미 단일 부지 기준으로 최대 생산이에요. 그리고 아마 생산이 제일 빠른 거는 SK 이노베이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SK 이노베이션이 기본 베이스가 정유화학이긴 합니다. 하지만 주가를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정유화학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고요. 결론은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가 꾸준하게 나와줘야 결론은 주가가 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수주 잔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부터 나갈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결론 SK 온 나오기 전까지는 정유화학이 아니라 지금 1조 들여서 그린 자산 비중도 늘린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탄소 포집도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질문이 많이 왔는데 겸손 의용님, 송님 잘 챙겨서 들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이해나 이사님.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후공정 업체인데요. 네. 고성능 반도체처럼 회로가 복잡한 칩은 패키징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후공정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두 기업은 올해 국내 및 미국에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모바일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용 반도체, 의료용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면서 후공정 적용 제품군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메모리 및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45%, 55%로 국내 후공정 업체 중 유일하게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마이크론은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자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폴리실리콘, 인고 등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소재를 주로 공급하는 반도체 재료 공급 업체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베트남 신공장 가동을 본격화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 3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23,300원대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 흐름 반드시 살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흐름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명만 딱 집어주시죠. 빌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죠? 엠로입니다. 엠로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이해나 이사님은? 넥스틴입니다. 넥스틴과 엠론을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